맞습니다. 네.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그 전에 질문했던 입장에서 이제 답변하는 입장으로 바뀌니까 많이 긴장되실 텐데, 도종환 후보자님 제가 알기로는 거짓말 할 줄 모르고 정직하신 분이고, 혹시 뭐 거짓말을 할 때는 얼굴에 금방 표시가 나니까 또 선서였으니까 정직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체부 굉장히 중요한 부처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체육, 관광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이 분야를 모두 총괄하시는 그런 장관이시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검증도 철저히 받아야 될 거다 생각됩니다. 우리 후보자님 시에 흔들리며 피는 꽃인가 있죠, 그죠? 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뭐 젖지 않는 꽃이 없다, 뭐 젖지 않는 삶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검증에 통과 잘 하셔서 이렇게 나중에 꽃이 되고 좋은 삶을 이렇게 이어가서 훌륭한 장관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재산관계를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후보자님 88년에부터 이렇게 농지를 매입하셨더라고요. 네, 88년도엔 중앙중학교 교사로 계셨죠. 네. 그때 이제 오창에 농지를 많이 매입하셨던데, 네. 답도 매입하시고 전도 매입하시고, 그때 네. 농사를 지시려고 매입하신 건가요? 88년에 매입한 밭은 산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숙부님, 또 저희 집사람 이렇게 산소를 매입한 거고요. 그 밑에 또 90년에 매입한 것은 그 산소를 관리해주는 분께서 네. 좀 뭐 이렇게 고구마 밭이라도 붙이게 해줘야지 관리해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사셨어요. 네, 그래서 88년도에 산 것이 답인데 그때는 네. 답 두 필지 1451평방미터. 네, 또 하나는 네. 굉장히 커요. 5203평방미터. 그거는 논입니다. 논. 그렇게 논. 답이 논이죠. 네, 예. 네, 네. 논. 네. 그 이제 벼를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심었는데 이게 산소 밑에 있습니다. 예. 그 아버님이 농사를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럼 사가지고 아버님이 농사 지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게 직접 작용을 안 할 때는 이런 전답을 사기가 어려울 텐데 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때? 아버님이 논을 갖고 싶어 하셨어요. 아버님이 이름으로 산 게 아니고 네. 후보자 이름으로 샀잖아요. 네, 그때? 아버님이 이제 제 이름으로 사셨는데, 아버님 앞으로도 한 배미가 있고 제 앞으로도 한 배미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두 배미를 사서 직접 산소 밑에서 농사를 오랫동안 지으셨어요. 그리고 예.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면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알겠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그러셨군요. 네, 네. 선생님 하셨지만 네. 주말에 좀 도와주시고 그러셨겠는데, 이렇게 교사로서 큰 전답을 사는 것은 예,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경제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제 앞으로 됐던 걸 그러니까 아버님 앞으로 옮기셨어요. 그건 나중이죠. 네. 나중에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때는 본인 앞으로 사셨어요. 네, 네. 그렇죠. 그때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매매, 투기로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매입이었다. 이런 걸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논농사를 지었습니다. 예. 아니, 글쎄, 이제 본인이 그렇게 안 하시고 아버지가 하셨다니까, 그럼 아버지 이름으로 샀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본인 이름으로 샀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네. 나중에 이제 더 남기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은에, 이제 거기 보은에 옛날 요양하러 다니셨죠, 거기. 네, 요양하러 네. 계시기도 하고, 글도 쓰시고, 예. 거기 동료들 주변에 또 좀 같이 있었고 네. 그랬었죠. 네. 예. 보니까 잔디로 이렇게 됐던데 잔디는 언제 심은 겁니까? 후보자가 심으신 거예요? 그 전에 심었죠? 심겨 있었죠? 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거기가 마당으로 돼 있어도 저는 마당으로 그렇죠. 당연히 받아들였었고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들어간 게 사기 전부터 남 거 대신 들어가서 거기 예. 사신 거 아니에요? 그때 네, 2002년도인가 2003년도. 3년도에. 예. 그리고 이제 병 요양하시고 그러다가 2005년도에 사신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 때 그게 이제 잔디로 돼 있었어요. 그죠? 예, 예. 마당으로 돼 있어서 네. 마당인 줄 알았고 지적도를 갖고 비교해 보면서도 저희가 지적도상으로는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이번에 항공 촬영한 걸 보면서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그걸 살 때, 전답을 살 때는 자기가 작용을 할 것이냐는 뭐 경적 확인해야 되잖아요. 증명서를 받아야지. 네. 그걸 아까 보니까 대리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사면서. 예. 그 전 주인으로부터 제가 사면서 이제 그런 그래서 서류들, 이제 첨부 서류 중에 이제 그 농업 경영 계획서가 네. 첨부돼야 돼서 그 첨부 서류 이런 것들이 이제 제출되는 과정에서 이은재님 지적하시는 그런 네. 착오들이 있었던 그래 거죠. 농지 취득 자격 신청서 이거는 보니까 대리인이 그냥 했더라도 본인 도장 찍었거든요. 네네. 뭐 쓰는 걸 대리인이 대신 쓴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 건 아니고 본인이 확인해서 도장을 찍을 땐 잘못된 거는 예. 인정을 하셔야 될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그죠? 네, 네. 그건 제 네. 불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확인을 어쨌든 이걸 도장을 맡겼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농지 원부에도 그게 다 들어가 예. 있어요. 네, 네. 그럼 농지라는 걸 알고 사셨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측량을 안 해봤던지 뭐 했더라 하더라도 거기 마당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건물에 붙어있는 마당은 붙어있는 그러니까 전답 거기에 붙어있는 이 전답 외에는 원래 마당이 대지가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대지가 130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때 전답이 없잖아요. 전답이 이 충분한 전답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그때 뭐 좀 경작을 하고 뭐 콩을 심었습니까? 그때 거기에? 뭐 상추, 오이, 네. 감자,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고추, 호박 이런 것도 심었습니다. 네. 이 전답인 것이 틀림없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경작 확인 그때 하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제가 국회에 와 있기 때문에 텃밭 조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거는 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논밭이 그냥 그 영농여권 분리 농지, 한계 농지가 되어서 지금 그냥 야산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자, 이따 보충 질문 하시죠. 예. 자, 다음은 전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한국당 전희경입니다. 문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문화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국민 저변의 어떤 인식과 삶의 그런 그 질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점에 이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그 후보자 자격에서 주신 우리 위원회에 말씀하신 그 모두 발언 내용 중에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우리의 사고의 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종환 후보자께 바로 이 얘기를 돌려드리고 싶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를 좌편향된 문화만을 육성, 강조하고 또 이 정권 유지에 찬동하는 문화인들을 양성하고 또 이들을 적극 지원하며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한계와 책임성을 상실한 방종까지도 문화의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양성으로 우리의 문화부가 국민들께 호도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그 궤적이 이런 우려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인사청문 요청서하고 그에 포함된 이력서를 보니까 세간에서는 도종환 후보자 하면 전교조, 전교조 하면 도종환 후보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전교조 이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서에도 이력서에도 단 한 줄도 전교조 관련된 이력이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전교조 89년에 결성할 때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96년 말부터 거의 활동을 못했고요. 그리고 98년에 복직하고 시골학교에서 4년 정도 생활하면서 결국은 이제 교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전교조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저는 떠난 지가 한 20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들과 비교해 볼 때 제대로 된 자랑할 만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떠난 사람 입장에서 그걸 경력으로 쓰기가 좀 경력으로 쓸 만한 활동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굳이 경력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종환 후보자와 1년여를 지금 교문위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역사교과서 삭제에 있어서 또 그동안 우리가 교육청의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전교조 출신 또 친전교조 교육감에 대한 도종환 후보자의 적극적인 옹호와 또 심지어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국감 증인을 대신해서 어떤 그 해명성 질의를 하시는 것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지금 누락된 기간 동안에 후보자가 전교조 충북지부 3대 지부장, 4대 지부장, 6대, 7대 지부장 등의 활동을 하셨는데 이것을 적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불과하다. 어떤 그 경력사항으로서. 그것은, 이 여러 경력과 이력, 그 사람의 사고 체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력을 꼼꼼히 적어야 되는 그런 인사청문회 기초자료로서 굉장히 불성실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전교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볼 수 있었는데 합법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회의 입법 논의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개별 헌법기관, 입법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일 수는 있지만 이제 국무위원으로 정부의 일원이 돼서 현행 법령에 기초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전교조가 지금 대법원의 법의 노조, 그 합법화의 여부가 계류되어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행법령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정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만약에 문체부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어떤 그냥 개인처럼 어떤 입법기관의 자율성 하에서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의 노조로 되어 있는 전교조가 여전히 사무실 지원을 받고 노조 전임자 휴직 허용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앞에 질문 말씀하신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1심, 2심이 지나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의 능동적으로 정부의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이런 판단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무부처는 문화체육부가 아니고 고용노동부. 아니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전교조가 이제 문화나 예술에 있어서 이렇게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판단 그 행위를 한다. 그럼 주무부처의 액션이 있어야 상대방은 그걸 받아서 법원도 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을 피하기 위한 수단은 되는데 주무부처를 맡아서 하시겠다라는 데 있어서는 답변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아니, 앞서 주무부처는 문화체육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인데 이제는 네. 주무부처로 문체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가치 판단, 현행법령에 따른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교조 상황에 얘기가 대해서 아니라 전교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명희 문학재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홍명희 문학재, 이 홍명희라는 분은 남침지휘부 군사위원회 한 사람입니다. 6인 군사위원회. 7인 군사위원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문학재 참석을 하시고 그러고 계시단 말입니다. 네. 문학재입니다. 문학재는 문학을 문학동호인들이 문학재로서 기리는 것도 이거에 찬동하지 않는 단체들도 많아서 지금 괴산에서도 보훈단체와의 큰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체부 장관이 되셨는데 이렇게 문학적 순수성을 주장하는 시인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문체부에 고스란히 옮겨놓으시겠습니까? 이 홍명희 문학재 예산 지원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예산 지원은 거의 못 받았고요. 지금까지 홍명희 문학재가 그러니까 못 받았고 네. 지금 현재 요청한다면 이런 종류의 7인 군사위원회의 일원이던 이렇게 유기로 전범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을 기리는 문학재 문체부에 지원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생존자 중에 제가 생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6인 군사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홍명희였다라고 그 증언하는 분이 있어서 나중에 관련 자료를 드릴게요. 근데 개인의 증언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사실관계가 있는데 네. 아직도 그 홍명희 문학재를 이제 장관이 됐으니 나는 그런 일각의 극단에 있는 그러니까 문학적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보편적 정서상의 극단에 있는 그런 문학재하고는 거리를 두겠다, 거리를 끊겠다라고 말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한테 증언을 주실 게 아니라 지금 문학재를 한 거거든요. 이분이 쓴 소설이 임꺽정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임꺽정은 우리나라 대하역 소설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 임꺽정이라는 소설과 관련된 학술 행사와 문학 행사를 한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이념적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늘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 우려 속에서도 그 문학재 추진위원회에서는 늘 문학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 예산 지원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지금까지 이 사업은 문체부에도 예산 지원한 적은 없고요. 지자체에다가 늘 예산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신다면 하는 매우 간단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글쎄요. 문화부에 신청한 적이 없는 예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하시니까. 가정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네, 그거는. 자,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이게 지금 현재 연합뉴스 TV에서 지금 생중계 중인데, 말씀이 안 나오십니다. 지금 마이크가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지금 좀 답답해 하기 때문에, 이따 보충 질문을 이따 해주시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붙이게 해줘야지 관리해 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사셨어요. 네, 그래서 88년도에 산 것이 답인데 그때는 네. 답2 필지 1451평방미터 네, 또 산소입니다. 하나는 네. 굉장히 커요. 5203평방미터. 그거는 논입니다. 논. 그렇게 논은 답이 논이죠. 네, 예. 네, 네. 논. 네. 그 이제 별을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심었는데 이게 선조 산소 밑에 있습니다. 예. 그 아버님이 농사를 88년도에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럼 사가지고 아버님이 농사 지으신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게 직접 작용을 안 할 때는 이런 전답을 사기가 어려울 텐데 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때? 아버님이 논을 갖고 싶어 하셨어요. 그냥 아버님이 이름으로 산 게 아니고 네. 후보자 이름으로 샀잖아요. 네, 그때? 아버님이 이제 제 이름으로 사셨는데 아버님 앞으로도 한 배미가 있고 제 앞으로도 한 배미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두 배미를 사서 직접 산소 밑에서 농사를 오랫동안 지으셨어요. 그리고 예.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면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알겠습니다. 농사를 예, 지으셨어요. 같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그러셨군요. 네, 네. 선생님 하셨지만 주말에 좀 도와주시고 그러셨겠는데 이렇게 교사로서 큰 전답을 사는 것은 예,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경제 유전의 아버님이 원칙에 의해서 다시 제 앞으로 됐던 걸 그러니까 아버님 앞으로 옮기셨어요. 그건 나중이죠. 네. 나중에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때는 본인 앞으로 사셨어요. 네, 네. 그렇죠. 그때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매매, 이 투기로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매입이었다. 이런 걸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논농사를 지었습니다. 예. 오랫동안 아니, 글쎄, 이제 지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안 하시고 아버지가 예. 하셨다니까, 그럼 아버지 이름으로 샀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본인 이름으로 샀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네. 뭐, 나중에 이제 더 남기셨으니까 더 이상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은에, 이제 거기 보은에 옛날 요양하러 다니셨죠, 거기. 네, 요양하러 계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그 전에 질문하던 입장에서 이제 답변하는 입장으로 바뀌니까 뭐 많이 긴장되실 텐데 도종환 후보자님 제가 알기로는 거짓말 할 줄 모르고 정직하신 분이고 혹시 뭐 거짓말을 할 때는 얼굴에 금방 표시가 나니까 또 선서였으니까 정직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체부 굉장히 중요한 부처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체육, 관광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이 분야를 모두 총괄해 하시는 그런 장관이시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검증도 철저히 받아야 될 거다 생각됩니다. 우리 후보자님 시에 흔들리며 피는 꽃인가 있죠, 그죠? 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뭐 젖지 않는 꽃이 글도 쓰시고 예. 거기 뭐 동료들 주변에 또 좀 같이 있었고 네. 그랬었죠. 네. 예. 그 보니까 잔디로 이렇게 됐던데 잔디는 언제 심은 겁니까? 후보자가 심으신 거예요? 그 전에 심었죠? 심겨 있었죠? 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거기가 마당으로 돼 있어도 저는 마당으로 그렇죠. 당연히 받아들였었고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들어간 게 사기 전부터 남 거 대신 들어가서 거기 예. 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2002년도인가 2003년도. 3년도에. 예. 그리고 이제 병 요양하시고 그러다가 2005년도에 사신 거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 때 그게 이제 잔디로 돼 있었어요. 그죠? 예, 예. 마당으로 돼 있어서 네. 마당인 줄 알았고 지적도를 갖고 비교해 보면서도 저희가 지적도상으로는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이번에 항공 촬영한 걸 보면서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그걸 살 때, 전답을 살 때는 자기가 작용을 할 것이냐는 뭐 경적 확인해야 되잖아요. 없다, 뭐, 젖지 않는 삶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검증에 통과 잘 하셔서 이렇게 나중에 꽃이 되고, 좋은 삶을, 이렇게, 이어가서 훌륭한 장관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재산 관계를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후보자님 88년에부터 이렇게 농지를 매입하셨더라고요. 네, 88년도엔 중앙중학교 교사로 계셨죠. 네. 그때 이제 오창에 농지를 많이 매입하셨던데, 네. 답도 매입하시고 전도 매입하시고, 그때 농사를 지시려고 매입하신 건가요? 88년에 매입한 밭은 산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숙부님, 또 저희 집사람 이렇게 산소를 매입한 거고요. 그 밑에 또 90년에 매입한 것은 그 산소를 관리해주는 분께서 네. 좀 뭐 이렇게 고구마